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로 우리가 이제 나갈 것이다. 그러한 대비를 할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의 대처, 또 그에 따른 어떤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 마찬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인류를 휩쓴 커다란 위기 코로나19,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인류 공동의 위기인 기후변화.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에서 12살 소녀 세번 컬리스 스즈키의 호소와 함께 시작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약 이후 27년이 지난 2018년 10월 IPCC는 회원국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와 정부 검토위원 수천 명이 참여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도 오른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지켜내지 못할 경우에 심각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9월에 열린 뉴욕 기후행동 정상회의의 연단에는 다시 한 소녀가 올라왔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세계 지도자들이 행동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미래 세대의 눈이 지도자들을 향해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1.5도를 지켜내기 위해 국제사회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한민국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2019년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선 기후위기에 대한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어 탄소 중립을 위한 촉구와 연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 교육계, 종교계, 정부 모두가 함께 움직인 결과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의미하는 탄소 중립의 실현과 새롭게 형성되가는 경제 질서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산업과 생활 기반의 혁신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의식과 행동도 기후 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2008년부터 이어온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모든 사회 주체들의 이해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공고하게 하여 함께 움직이게 하는 국민 실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이제는 나가야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2월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국회에서 작년 10월에. 자, 그렇다면 탄소 중립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탄소 중립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사실은 온실가스라고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출이 예를 들어서 저만큼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실은 높아지지만 어떤 숲이라든가 또는 광합성을 하는 그런 이제 식물들의 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러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흡수가 배출이 된 양보다 흡수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뭐겠어요? 배출이 되는 거예요. 즉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농도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배출량은 더 줄이고 또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갖다가 가미한다라든가 또는 숲을 갖다 더 많이 이렇게 이제 가꾼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흡수량은 증가를 시키고 배출량은 감소를 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량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생기지 않도록, 생성되지 않도록, 즉 제로로 만들자. 즉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요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을 갖다가 0으로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net zero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net zero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 탄소라고 얘기하는 건 이산화탄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줄여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 활동에 의한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흡수량하고 균형을 갖다가 이루도록 할 때 바로 이것을 갖다 이제 탄소 중립이 이제 달성되는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요. 흡수되는 양에 비해서 배출되는 양이 너무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갖다가 최대한 줄이고 또 남은 온실가스가 있다면 숲을 복원한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갖다 발전시켜서 이제 흡수량을 갖다가 흡수를 하거나 또는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술적인 요소로 발전시켜서 배출량을 갖다가 0이 되도록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배출 증가량이죠. 이것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추진 전략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마련을 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정책도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계획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50은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즉 이산화탄소의 배출량하고 흡수량이 같도록. 그래서 더 이상 배출의 증가량을 갖다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3+1로 이렇게 이제 두고 있고요. 3은 3대 정책 방향의 경제 구조를 갖다 저탄소 경제 구조로 이제 갖추겠다. 거기에는 에너지 전환, 고탄소 산업 구조,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국토 저탄소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꾀할 거고요. 신유망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신유망 산업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저변을 갖다 이제 구축을 하고 순환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을 갖다 이제 전환시키겠다. 즉 취약 산업 계층을 갖다 이제 보호하고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을 갖다 실현하고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갖다가 높이는 이러한 10가지의 그런 이제 방향을 갖다가 즉 과제를 갖다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탄소 중립 제도적인 기반도 강화를 해서 재정적인 거라든가 녹색금융, R&D, 국제협력을 갖다 더 이렇게 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갖다가 지금 세우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우리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예측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 탄소 중립이 진짜 중요한 그 이유를 갖다가 정리를 한 그런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해운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지구 해수면은 0.26m에서 0.77m 상승하게 되고 2도씨 상승할 경우 0.1m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부산 해운대 같은 우리나라 사빈 해안의 경우 80.1%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극한기후 등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은 재생 에너지 등을 늘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포집기술 또는 산림, 습지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 제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지구의 한계 상승 온도를 2도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 온도 상승을 이보다 0.5도씨 낮은 1.5도씨로 제한하면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마저도 이미 1도씨는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제 그 마지노선이 0.5도씨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때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가 8위나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8.4%로 EU 16%, 미국 11%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 역시 한국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데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LEDS를 이야기하기 전 파리 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리 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 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 조약으로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2016년 1월 4일 발효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EU는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한국은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2050 탄소 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그리고 높은 무역 의존도 등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역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도 이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톱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부문별 핵심 전략 5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발전에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와 그린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산업에서는 수소에너지원 활용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효율적 자원 분배와 저탄소 제품 개발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물에서는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 녹색 건축물 확산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수송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운송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차량과 IT의 결합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및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 전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 환경교육 강화로 사회 전반의 저탄소 인식을 확대하고 전환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식량 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위해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갖다가 줄이고 흡수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기술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열심히 지금 이제 연구 개발하고 그래야 될 텐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연구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식물의 어떤 광합성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이산화탄소를 갖다 활용하는 측면에서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예요. 보실게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세계 각국이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연환경에서 인공광합성 기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가치 화합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디밭 위에서 햇빛을 받는 작은 태양광 장치.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작은 기체들을 만들어냅니다. 원료로 주입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의 일산화탄소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다른 쪽으로는 산소가 배출됩니다. 나무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탄소와 물과 산소를 만드는 광합성을 흉내낸 인공광합성 장치입니다. 인공광합성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용화에 성큼 다가선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배출했을 때 12.1만큼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합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수준에 머물던 인공광합성 기술을 야외에서 구현할 수 있었던 핵심은 나노 촉매. 탄소 결정에 텅스텐을 입히고 나뭇가지 형태로 은을 코팅한 촉매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은 촉매보다 60% 이상 높아진 일산탄소 생산 효율을 보였고 100시간 동안의 시험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여기에 촉매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계적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촉매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촉매의 그런 내구성을 늘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촉매 자체가 시스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시스템 자체 내에서의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연구가 실용화된다면 제철소나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산되는 기초 화합물들을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으로 생산하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이렇게 광합성과 같은 그런 이제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고부가 가치 탄소화합물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영상도 같이 보실게요. 석탄 사회를 이을 대안으로 수소 사회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공업 수소 생산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되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화석연료를 개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한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면은 이산화탄소가 없이 깨끗한 수소를 갖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로부터 수소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면 수소는 다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그린 에너지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총만 녹여놓은 거지 뭐가? 그 밖에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현재 학계의 키워드인데요. 이런
저 노란색이 바로 광합성 촉매예요. 그 촉매에다가 이제 빛을 조여주면서 이산화탄소를 다른 탄소화합물, 고부가 가치 탄소화합물로 바꾸는 거죠. CO2는 상당히 안정하고 이제 에너지 레벨이 낮은 물질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 함량이 높은 메탄올이라든지 메탄이라든지 뭐 개미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유용한 케미컬이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단단하게 결합한 분자이기에 다른 물질로 바꾸는 방법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지구의 골칫덩이 이산화탄소를 주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게 바로 이제 식물이 광합성하는 작용과 같이 우리가 상당히 그 유사한 효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인공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합성은 녹색 식물 등이 빛 에너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작용입니다. 인공광합성은 바로 이 식물의 광합성을 모방해 만든 기술인데요. 연구팀은 광촉매와 빛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두 개의 샘플을 보시면요. 요게 이제 CO2를 녹인 그 광촉매 그 샘플인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샘플은 이제 반응을 하기 전이고, 요 왼쪽에 있는 샘플은 저희가 이제 빛을 쬐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여기 헤드스페이스 가스를 갖다가 샘플을 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갖다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알 수 있는 분석 장비입니다. 일산화탄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을 가진 기체지만 수소, 가스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료로 쓰일 수 있기에 고부가가치 물질인데요. 우리가 인공광합성을 이용해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연료를 만들고 이게 다시 사용이 된 다음에 대기 중에 다시 CO2로 돌아가게 만들면은 이게 CO2가 계속 순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갖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써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지가 않는 거죠. 자, 이런 탄소 중립 기술을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공광합성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가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하고 또 소위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 바로 생활 속의 자원순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생활 속 자원순환. 자원순환이란 쓰레기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산하고 저탄소 친환경 마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재사용, 재이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순환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 줄이기. 다시 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에너지로 만들기.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 속 자원순환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탄소를 갖다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재활용함으로써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는 이제 그 이외엔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자원 절약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방법이고요.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갖다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또는 폐기물을 갖다가 조금 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재활용하거나 또 그 재활용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좋은 그런 이제 실천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나무를 갖다가 이제 심고 가꿈으로써 이산화탄소 흡수를 갖다 높이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이제 대응 실천 방법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거 이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그런 생활 습관, 또 다른 형태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지구 온난화 늦추는 법 첫 번째, 바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소비되는 제품들의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표시한 것인데요. 표시 단위는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무게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종이컵의 무게는 고작 5g에 불과하지만 탄소 발자국은 그 2배가 넘는 11g입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약 13만 톤. 이는 무려 나무 4,700만 그루 이상을 심어야 정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평소 종이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평소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습관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좋은 방법인데요. 순간의 편리함을 위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수십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늦추는 법 두 번째는 바로 물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물 발자국이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음식과 물건에는 그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심코 생수를 마실 때에도 물 발자국은 물론 탄소 발자국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물을 담는 플라스틱 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 생수가 산 넘고 물 건너 이동하고 또다시 트럭으로 운반되는 동안 길고 넓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생수 대신 수돗물 마시기를 비롯해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물 발자국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데요. 양치질을 할 때 컵을 사용하면 한 번에 약 4.8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요.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하면 20분가량의 설거지 일회에 약 74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지구 온난화 늦추는 법 마지막은 바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2가량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소. 하지만 화력 발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은 불가피한데요.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작은 습관으로도 지구 온난화를 한 걸음 늦출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앱이 인기인데요. 스위치를 내릴 때마다 1시간 동안 형광등을 껐을 때 아낄 수 있는 실제 경제적 가치를 적립해주고요. 적립금은 편의점에서 사용하거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휴대전화 요금 차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우리 생활 속에서의 어떤 습관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또 지금 뭐 영상으로 본 거 이외에도 사실은 지구변화 대응 실천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도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하지만 실내 온도를 갖다 적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를 갖다가 배출하는 거 줄이는 그런 데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 특히 BMW 아시죠 여러분들? B는 뭡니까? 예? 버스. M은 메트로, 지하철이죠. W는 워크, 도보죠. 예, 그래서 BMW 건강법이라든가 또 올바르게 전기 제품을 이용하는 플러그는 반드시 사용하지 않을 때 뺏는다라든가 그리고 운전 습관 같은 경우도 난폭 운전하지 않고 서서히 운전하는 그런 것들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하는 거 그리고 친환경 제품 구입 또 물 아껴 쓰기 나무 심고 가꾸기 생활화 뭐 조금 전에도 영상에서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이거 말고도 우리 생활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또 영상 보실게요. 뜨거운 폭염, 폭우, 매서운 한파, 폭설, 기후변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온실가스 줄이는 법을 알아볼까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 30% 이상의 전기를 절약합니다. 멀티탭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 전원을 내립니다. 실내 온도를 여름 26도씨, 겨울 20도씨를 유지하며 기온에 맞는 적절한 의상을 착용합니다. 빨래는 모아서 세탁하여 세탁 횟수를 줄입니다.
최소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 사용을 줄이거나 압력밥솥을 사용합니다. 절전 프로그램인 그린터치를 설치하면 손쉽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수기기를 사용하여 물 낭비를 막습니다. 샤워 시간을 5분만 줄여도 60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을 재활용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식습관을 갖습니다.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궁금하시면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 줄이고 경제도 살리고 생활 속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기후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예요. 우리 후손들, 우리들을 포함해서 우리 후손들이 생존권이 걸린 그러한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하나의 방법인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방법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뭐 나오지도 않았지만 시장 바구니를 갖다가 백을 갖다가 통해서 하는 것도 그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